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드디어 그랜드라인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앞에 엄청난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대왕고래, 라분이라는 녀석입니다. 근데 고래 배 안에 인공섬이 하나 있는 거야.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래서 여기 누가 살고 있지 보니까 대가리 꽃밭 할아버지, 대가리 해바라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원래 직업은 의사예요. 엄청 명의, 해적왕의 배에 타 있던 의사다. 그래서 탈모 빼고는 다 고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수의사로 직업을 바꿔요. 왜냐면 정부에서 고래를 돌봐주면 정부 지원금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고래 돌보미로 직업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로 직업 통계도 오르고 월에 1,00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1억 배리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로커스라는 할아버지는 꽤나 쏠쏠한 장사를 하는 거죠. 은퇴 후에. 근데 왜 고래를 치료하고 있었냐? 왜 고래를 돌보고 있었냐? 이 라분이라는 고래가 자꾸 벽에다가 머리를 박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고래엔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옛날에 라분이 정자였던 시절 롬바 해적단이라는 해적단이 라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라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라분은 정자부터 자기를 돌봐준 해적단이기 때문에 이 해적단이 거의 엄마나 다름이 없던 거야. 그런데 이 해적단도 어쨌든 여행을 가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원피스를 찾으러 나왔어. 얘네도 똑같아. 속물이야, 속물. 그래서 우리가 원피스 찾은 다음 다시 너 데리러 올게. 왜냐면 너가 덩치가 커지면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 아니, 엄마나 다름없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던 고래를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죠?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해적단이 50년이 넘게 돌아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잊고 싶어서 자기 머리를 계속 박는 거야. 왜냐면 고래는 너무 영특해가지고 한 번 본 거는 기억을 계속해요. 고래의 지능이 거의 유아 수준에 맞먹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죽여서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늦으면 배민도 쿠폰을 줘. 정말 늦었다. 그래서 루피가 오은영 선생님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요. 선생님, 이런 고래가 있는데 이 금쪽이 고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함부로 다그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온다고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너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너 기다려라. 새로운 약속을 만든 거야. 롬바 해적단은 잊어. 너와 나의 새로운 약속을 지키려고 하자.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라부는 이제 이 그림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잠수를 다시는 못하는 고래가 육지 고래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죠. 육지 거북이에서 진화해서 육지 거북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래도 이제 육지 거북이 여기서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근데 여기서 악당 2명을 만납니다. 근데 얘네는 너무 약해서 자세한 설명은 지금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루피가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죠. 이게 무슨 음식이냐? 라분. 근데 이 악당 둘이 사정이 있으니 우리 다음 섬까지만 좀 데려다 주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마을에선 이상하게 해적을 환영을 하는 거야. 해적을 보면 보통 겁먹고 배척을 해야 되는데 해적을 환영해줘. 그래서 이 마을에 문제가 뭔가 했더니 이 그랜드라인은 무법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적이 가족처럼 벌써 친근해졌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인보다 해적이 더 많이 오니까 뭐 이제 해적이 뭐 친정 엄마 온 것처럼 따뜻하게 반겨주는 거야. 그래서 다들 술과 고기를 마시며 만취가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사실 이 조직은 바로크 워크스라는 현상금을 걸린 해적을 사냥해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삶이 정말 팍팍한 사람들이었다. 얘네도 절실해. 누구나 하고 싶어서 이 직업해? 하지만 조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연기로 속아 넘어가준 척 한 거였어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이 선인장 같던 모습의 섬은 모두 묘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조로의 시력은 4.0, 몽골에서 태어난 조로이기 때문에 시력이 너무 좋아서 저거 선인장 가시가 좀 이상한데? 이미 묘비라는 걸 눈치를 채버렸죠. 그리고 사실 조로는 바로크 워크스에서 예전에 스카웃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조로는 강하니까 아무래도 저런 짜바리들은 쉽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새로운 녀석들이 갑자기 참전을 합니다. 얘네도 바로크 워크스 출신인데 더 높은 녀석들이야. 바로크 워크스는 기본적으로 얘네도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가명을 써요. 닉네임을 씁니다. 왜냐면 악플도 달아야 되고 공작도 해야 되고 이런데 본명을 쓸 수가 없으니까 2인 1조로 남녀로 이루어져서 미스터 5 그리고 미스 웬즈데이 이런 식으로 코드명으로 활동을 해요. VPN도 꼭 키고 다니고 여러분이 쓰는 그런 용도로 VPN을 키는 게 아니에요. 악행을 일삼기 위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엑스트라인 줄 알았던 얘가 왕녀였던 거야. 근데 왕녀가 바루크 워크스에 뭔가 연관이 되어가지고 정보를 캐기 위해서 잠입을 했던 걸 얘네가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얘를 처리하러 온 거지. 근데 저 녀석들이 나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짜바리 하나가 저 왕녀 이름이 비비거든요. 비비의 파트너였던 짜바리 하나가 내가 시간을 벌어줄 테니 도망가. 이 녀석 꽤 멋있는 녀석이었잖아. 너 할 땐 하는구나. 빙다리 핫바지인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지 1초 컷. 알고 보니까 얘의 능력은 폭풍열매라는 능력으로 몸의 일부가 폭탄이 돼요. 그래서 코딱지도 폭탄이 되고 비듬도 폭탄이 되고 겨털도 폭탄이 되고 이 녀석도 상당히 강자입니다 나름.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얘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사실 우리 왕가다,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피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나름 저 녀석들이 강해봤자 루피 조로 앞에선 상대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강한 건 아니야. 그리고 비비가 이제 설명을 하죠. 사실 내가 왕녀인데 바루크 워크스가 우리 나라에 뭔가 계략을 꾸미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보를 캐려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바루크 워크스의 정보 전달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둘기들에 이렇게 쪽지를 묶어서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가 정보 전달원인데 얘네가 다 들어버렸죠. 근데 얘네가 그림도 되게 잘 그려서 몽타주를 정확히 그려가지고 바루크 워크스에 전달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루크 워크스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엮이면 안 되는 그룹이었어. 왜냐면 거기에 대빵이 엄청나게 강하네요. 일명 칠무해라는 7명의 바다의 왕자. 칠무해가 뭐 하는 조직이냐? 얘네도 같은 해적이에요. 근데 얘네는 보통 스케일로 노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은 뭐 불법 토토, 소매치기, 로맨스 스캠 이런 거 할 때 칠무에는 원정 도박, 필로폰 배달, 마약 생산, 대포차 파리 뭐 이런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조직 범죄거든. 근데 얘네는 제대를 안 당해. 왜냐면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어. 너네 범죄 어느 정도 저지르는 거 오케이. 대신에 너네는 다른 해적들 같이 우리가 소탕할 때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칠무회가 범죄를 저질러서 신고를 하면은 정부가 신호가 안 좋다고 전화기가 막 그런 식으로 둘러대요. 그런 무시무시한 애들이 칠무회. 전투력이 당연히 강하겠죠. 근데 루피네 배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탄 거예요. 이 여자의 정체는 아까 그 칠무회의 파트너인 거야. 바루크 워크스 대빵의 파트너. 그러니까 얘도 강하겠죠? 근데 얘가 왜 탔냐?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다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떨어지거든요. 난 그런 교육 방식은 정말 안 좋아해. 그리고 다음 섬으로 도착을 합니다. 다음 섬은 마다가스카르다. 바로 원시의 섬이에요. 이곳에는 화석도 있고 공룡도 있고 이런 원시의 섬이다. 알고 보니까 이곳에는 거인이 2명이 살고 있어요. 그 거인들의 이름은 도리와 브로기. 근데 얘네는 이 섬에서 왜 살고 있느냐? 100년 동안 여기서 전투를 하고 있어, 둘이서. 근데 항상 무승부인 거야. 둘이 전투력이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처음에 승부를 어떻게 냈냐?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보자고 했어요. 근데 거인족들의 신조가 있어요. 거인족은 태어나면 교육을 받아.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상남자처럼 살아라. 뒤로 빼지 말아라.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보기로 했으니까 계속 주먹만 내는 거야, 100년 동안. 고래가 더 똑똑해. 라분이 더 똑똑하다. 그런데 이 섬에는 미스터 3도 와 있습니다. 미스터가 아까 그 말한 코드네임이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하다. 이 녀석들도 합류를 했죠. 얘네들이 이 섬에서 꾸미는 계략은 뭐냐? 이 녀석들 도리와 브로기에게 1억씩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한탕 땡기자.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1억이면 강남 아파트가 한 채다. 강남 아파트가 2채가 확보가 되니까 한 페어 한 페어씩 살면 딱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 승부도 무승부로 끝납니다. 근데 갑자기 도리의 술에서 폭탄이 폭발을 합니다. 난 예상이 가죠. 폭탄하면 코딱지맨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는데 오늘도 싸움 약속이 있어. 오늘도 가위바위보 하러 가야 되거든?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인은 상남자 빼면 안 돼. 가야 돼. 근데 그래도 아무리 거인족이 상남자여도 질병 휴가, 생리 휴가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가 브로기한테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이거 독감이라고. 혹시 싸움을 한번 미뤄도 되겠냐 이랬는데 해적 세계는 되게 냉정해요. 그냥 말로 구두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래? 아픈 거 인정할게. 그럼 너 진단서 끊어왔냐고. 근데 이때가 일요일인 거야. 진단서를 어떻게 끊어 일요일에. 병원이 문 다 닫았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리도 오늘 못 빼겠는데 싸우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래서
결국 가위바위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꾀병인 줄 알았는데 꾀병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진짜로 주먹을 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주먹을 쥐려다가 손가락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찌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졌어. 100년 동안 한 가위바위보를. 근데 얘네가 왜 싸우지?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들도 이유를 몰라. 노래가 더 똑똑하죠? 그랬더니 이제 미스터 3가 나타나서 야, 다 내 계략이었어 이 녀석아. 그거 이겼다고 신나니? 그리고 묵집하고 3세판이거든? 이러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비과요. 그러니까 얘도 화가 난 거야. 내 인생을 건 100년짜리 가위바위보인데 이거 이렇게 허무하게 승부를 난다고? 근데 미스터 3의 능력은 뭐냐? 촥촥 열매라고 양초 인간이야. 그래서 이 양초가 굳으면 엄청나게 강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인이 제압을 당합니다. 거인이 어떻게 제압을 당했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동료들도 이 캔들 양초에 속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점점 돌아가면서 캔들이 녹으면서 얘네를 굳혀버려. 근데 얘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은 너네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내가 생일 축하합니다 한 소절 부르는 동안 너네 살아남으면 내가 풀어줄게. 근데 얘가 진짜 치졸 하죠. 얘가 두뇌파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얘가 폐활량이 되게 좋아가지고 생일 이렇게 끌면서 불어. 바이브레이션 넣으면서 복식 호흡 쓰면서 부르니까 이게 노래를 너무 오래 부르는 거야. 안 살려주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네의 몸은 굳어가고 있었어요. 이 위기에 도와줄 수 있는 멤버는 누구 있었냐? 바로 루피와 우소. 루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찌저찌 불을 붙이는데 성공을 하면서 밀랍을 다 녹여냅니다. 그래서 무사히 모두를 처치하고 거인들과도 친해지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섬에 들어오는 해적은 많았는데 나가지 못하는 해적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왕큰붕어, 왕콘치의 존재 때문이었어. 근데 이 왕콘치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아까 그 가위바위보 거인들. 그래서 가위바위보 거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 빼기 1을 해버렸다. 둘이 힘을 합치니까 더 강하죠. 자, 그래서 다음 섬으로 떠나는데 갑자기 나미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왜 독감에 걸렸냐? 누구겠어? 도리 때문이지. 도리한테 옮았잖아. 그래서 비비는 왜 나미 지금 아픈 거야? 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 택배가 쌓여있거든. 왜냐면 집에 택배 많이 쌓아놓으면은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성인용품이야. 그래서 빨리 안 들여놨다가 괜히 부모님이 뜯어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이제 객식구거든요. 어쨌든 히치하이킹을 해서 얻어 탄 마당에 내가 나 먼저 급하다고 남이 아픈 거 뒤로 미루고 나 먼저 데려다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마치 자기가 큰 결심 내린 거 마냥 선심 쓰는 척 안 되겠어. 남이 먼저 치료하자. 그랬더니 이제 루피네 해적단은 뭐라는 거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비빈의 나라는 또 이상한 뉴스가 났나봐. 관세를 한 200% 먹었나봐. 그래서 길에서 우연히 다른 배를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의 주인 이름은 와포르라고 뭐든지 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의 바다는 이렇게 위험한 거야. 그냥 가다가 만나면은 총 꺼내 들고 가다가 만나면은 칼 찌르고 이런데야. 그냥 무법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의사를 찾으러 새로운 섬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드럼 왕국. 의사들의 나라로 유명한 왕국이죠. 근데 주민들이 당연히 경계하죠. 해적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아까 그 위스키 피크라는 처음 마을은 아무래도 입구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후드 쪽인 거야. 이제 총기나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조로가 아까 그 마을을 의심했던 거죠. 마을 반응이 마탱이가 가 있으니까 해적이 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마을의 대장 같은 느낌인데 도르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 묻죠. 근데 어떤 해적이 솔직하게 저희 방문 목적은 약탈 및 살인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해적들은 다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루피들도 저희 동네 아픈 애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누가 믿냐고. 치료 받으면 또 그냥 치료만 받고 나갈 거야? 돈클리크처럼 깽판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믿지 못하고 경계성 총을 쏩니다. 걔네를 맞춘 건 아니고 나가라고. 근데 비비 왕녀라고 했죠. 어릴 때부터 왕가에서 교육을 받고 처세술 사회생활을 많이 했던 비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오버액션 바로 해버립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화가 났어. 비비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총을 쏘다니. 근데 여기서 비비가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니까 비비가 처세술의 천재야. 방금 전까지 분명히 해적이 멋대로 들어와서 자기 동료를 치료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샌가 마을 주민이 해적한테 먼저 총을 겨누고 그 다음에 해적이 머리를 조아려서 부탁하는 상황으로 전화를 해내냈어. 엄청난 처세술과
지략이야. 얘도 당황을 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상황이 우리 쪽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안 도와주면 이상해지는 상황이 됐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국을 허가를 합니다. 근데 도르돈도 다 전략이 있었어. 너네 외국인이라서 의료보험 안 되는 거 알지? 너네 꽤 나올 거야 과거에. 이래서 얘도 그래도 돈이라도 땡기려는 그런 수작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루피네 쪽도 이제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그런 제도를 다 웨이보 같은 데서 공부를 해온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미가 돈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르돈이 여기 잠깐 앉아보라고.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 하실 건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뭐 먼저 들을래? 그랬더니 비비가 그럼 좋은 소식부터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도르돈이 갑자기 모른 척해. 막 외면해. 좋은 소식부터 알려달라니까요. 나쁜 소식부터 알려주마. 그래서 나쁜 소식은 뭐냐면 의사가 한 명밖에 지금 없는데 의사가 저기 롯데타워보다 높은 꼭대기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미를 걸로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전기 공급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직접 데려가야 된다는 게 나쁜 소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비비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뭔가요? 모른 척. 묵묵부다. 비비가 이 아저씨 뭐야? 이러고 있는데 도르돈 아저씨가 다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무엇을 먼저 들을래? 그러면은 나쁜 소식 먼저 알려달라고 하면은 좋은 소식 먼저 알려주나? 그래서 나쁜 소식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 나쁜 소식 먼저 알려주마. 알고 보니까 드럼 왕국은 5명의 해적한테 한 번 거하게 털린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 때문에 너네들에게 적대적이었던 거야. 그걸 알아두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군요. 그럼 좋은 소식은요? 대답해주겠냐고 이제. 그만 속아라 비비야. 그래서 루피랑 상디는 나미를 업고 롯데타워로 올라갑니다. 진료를 보기 위해서. 근데 마을에 어떤 꼬맹이도 아프대. 그럼 얘는 어떻게 진료 보냐고. 근데 이 사람이 닥터 리누라는 의사인데 오늘 출장 진료를 나온 거야. 오늘 출장 진료 날인데 캘린더에 표시를 해놓고 도르돈이 말을 안 해준 거야. 까먹고. 그래서 지금 엇갈렸어 길이 서로. 그래서 루피네도 따져 물었죠. 아니 도르돈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외래 진료일이면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차차. 그러고 넘어갔어 그냥. 그런데 이 닥터가 어떻게 연약한 몸으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느냐. 옆에 사슴 있죠. 사슴 타고 다녀요. 루돌프처럼. 그래서 이제 루피네는 아 정글 동선 망했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까 그 바다에서 만나서 날려버렸던 와포루라는 애가 이 나라로 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와포루라는 애는 여기 국왕이었던 애야. 그런데 아까 그 도르돈의 사연 중에서 5명의 해적한테 영혼까지 털릴 때 얘가 먼저 꽁무니 쳤어. 얘가 먼저 도망쳤어 나라를 버리고. 그러니까 국민들 감정이 얘한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가 나라를 버리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도르돈도 다시 나와가지고 도르돈도 와포루 밑에서 일하던 부하인데 야 너네 안 되겠다. 나라 버리고 도망친 애들이 무슨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야. 나 너네 들어오는 거 용납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는 와포르의 똘마니들인데 그럼 한판 해보든가 힘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랜드마크 거기다 다 사용해놓고 지나갈 때 통행료 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인수 못한다고 랜드마크라서 지금 건물 3개짜리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도르돈도 악마의 열매 능력자야. 얘는 소소 열매라서 얘도 동물계 능력자라 나름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똘마니들은 활을 쏘는 애들이고 근데 활을 아무리 쏴제껴도 도르돈은 동물 능력자니까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도르돈의 약점을 알고 있었죠. 해적한테도 마을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인정 넘치는 사나이. 그게 바로 도르돈의 약점이다. 그래서 도르돈을 맞추려고 하면 도르돈을 맞출 수가 없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시민들을 쏘면 도르돈이 와서 맞아줘. 유도 도르돈이 되는 거야. 유도 화살을 쏠 수가 없으면 유도 도르돈을 만들자. 그래서 시민들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도르돈이 아차차 작품명 유도 도르돈. 어쨌든 나미는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사슴이 치료를 해준 거였어. 정확히 말하면 순록인데 그냥 사슴으로 할게요. 근데 루피네가 얘가 동료로 마음에 든 거야. 왜냐면 얘가 말도 하고 사슴이고 의술까지 갖췄다? 혹시나 해적단이 잘 안 되더라도 서커스에서 동물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견적을 세우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사슴 초파라는 녀석에게도 슬픈 과거가 있었어. 왜냐면 이 루돌프 협회가 있거든요. 세계 루돌프 협회에서 루돌프는 코가 빨간색이 국룰이에요. 그래야 루돌프로 인정을 해줘. 근데 초파는 코가 빨간 거야. 그러니까 루돌프 무리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야. 산타클로스 협회에서도 파란색 루돌프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막 유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사람 열매를 먹었어. 그래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인간들 사이로 가야겠다 했는데 사람도 완벽한 사람 형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인간들한테도 배척을 당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초파한테는 더 가슴 아픈 과거의 사연이 있었다. 이 할머니가 설명을 해주는데 과거입니다. 이 사람도 의사였어요. 이 사람도 이 마을에서 진짜 유명했어. 평판이 자자했어. 어떤 걸로?
돌팔이로. 그래서 이 사람이 떴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겁을 먹는 거야. 그래서 둘은 항상 마을에서 비교가 됐죠. 왜냐면 이게 의사가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의사를 나라한테 부탁하는 시스템이었어. 의사 체계가 나라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한 명 불러주세요 이러면은 둘 중에 누가 올지 몰라. 50대 50이야. 그날 근데 초파도 어디선가 되게 괴롭힘을 당하고 가고 있는데 얘가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초파는 이미 인간을 불신하기 때문에 얘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나는 너를 때릴 게 하나도 없어 증명하기 위해서 온몸을 발가벗고 하는데 가장 흉폭한 흉기를 숨겨놨죠. 그래서 둘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관계 말고 이제 친근한 관계를, 신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정말 친해져요. 둘도 없는 배포가 되죠. 그래서 이 돌팔이 의사의 꿈은 뭐냐?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지식 치료 대신에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고 싶다. 돌팔이죠. 무당이죠, 무당. 샤머니즘 의사 탄생이다. 그리고 이 해골 깃발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초파에게 알려줘요. 뭐 신념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돌팔이, 닥터 히루루크거든요? 히루루크가 초파를 내쫓아. 총 쏘면서 너 빨리 나가라고 그 정도로 심하게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초파는 어떻게든 저 돌팔이 의사 살리려고 책을 봐서 공부해서 만병통치약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 만병통치약을 찾으러 갑니다. 망나니 부모 아래서 착한 아들이 탄생하는 희귀한 확률 SSS급 가차가 떠버렸다. 그래서 초파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근데 히루루크는 안 열어주지. 누군지 모르면. 왜냐면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돌팔이 생활하면서 목숨을 위험을 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열어줘. 초파는 이래도 안 연다고? 그리고 초파라고 하면 안 열 거니까 택배입니다 이러니까 히루루크가 열어버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초파였고 초파가 만병통치약을 구해왔다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감동의 장면이 탄생을 하죠. 그런데 그때 얘가 왕이었는데 얘가 탐탁치가 않아. 왜냐면 그 돌팔이 의사 면허를 주긴 줬는데 박탈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현재 법안으로는. 그래서 걔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나름 왕인데 아무리 내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는 양아치 왕이지만 의료사고는 막을 수 있잖아. 그 면허를 어떻게 뺏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걔를 불려서 함정을 만들어서 걔를 사살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닥터 히루루크는 만병통치약을 먹었죠. 그리고 돌팔이가 얘한테 부탁을 합니다. 초파 좀 맡아달라고. 내가 지금 가진 돈도 없고 가진 거 집 하나뿐인데 이거 증여세 내고 세금 내고 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초파한테 집 상속도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상황이다. 좀 부탁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함정에 걸렸어 이미. 저기 왕국에 있는 의사가 아프다고 의사도 의사끼리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해서 얘는 이상한 신념 때문에 걔네를 구하러 간다는 거야. 근데 돌팔이가 누굴 구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은 사슴 하나 키우는 거 뭐 나쁘지 않으니까 적적한 싱글 라이프에 요즘 인생 결혼 안 하고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많다던데 나도 그렇게 살자 이러면서 왔어. 근데 초파가 신나서 자랑을 해. 나 이거 만병통치약 구해가지고 닥터 살렸다고. 근데 주먹을 날리죠. 왜 주먹을 날렸냐? 이 멍청한 사슴 자식아, 너 돌팔이 밑에서 배우니까 의료 지식이 그따구인 거 아니야. 그건 독버섯이야. 그건 슈퍼마리오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라고요. 해적 깃발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해적 깃발 그려져 있으면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돌팔이 밑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이 녀석아. 이렇게 된 거야. 뭐라고요? 우리 스승이 돌팔이라고요? 이제 알았어. 알고 보니까 이걸 보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건 독버섯이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초파도 오열을 하죠. 몰랐음 나도. 모르고 한 건 좀 감형이 될지도. 그리고 히루루크는 의사들을 치료하러 왕에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왕은 이 멍청한 너 속은 거야. 너 의사면허 박탈할 방법이 없어서 너 여기로 함정을 이끌어낸 거야. 근데 돌팔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죄의 사람이 아니야. 울면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어. 어차피 시한부 인생 곧 죽거든. 이미지 세탁 세게 들어갑니다잉. 환자가 없다니까 다행이군요 이러면서 태세 전환 바로 합니다. 얘가 뭘로 살아남았냐? 의료 기술도 없고 뭐도 없는데 살아남은 거 눈칫밥 하나로. 나는 너네가 위험한 줄 알고 여기 달려왔잖아. 참의사답게. 나 정말 의사답지 않니? 정말 참의사답지 않니? 자서전에 한 줄 추가하고 위인들은 죽기 전에 명언을 하나씩 남기지. 나도 하나 남길 거니까 적어놔. 이러면서 명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르토는 순진무구하게도 감명을 받아버렸어요. 낚여버렸어.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가슴이 총알에 뚫렸을 때? 노노노.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노노노. 맹독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노노노. 레버리지 땡겨서 주식에 올인했는데 떡락했을 때야. 라면서 이제 에이핑크 데뷔조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초파가 도착했을 때는 히루루크는 맹독 버섯 스프 때문에 사실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도르돈이 막아세워. 왜냐면 도르돈은 감명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초파가 아직
얘네를 이길 힘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초파라도 살리려고 한 거야. 너가 화난 건 안다. 하지만 저 중에 최약체인 나도 이기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쟤네들을 이기려 그래. 너 일단 이성을 찾고 생각해봐. 너 보니까 사망보험금도 다 네 명의로 돼 있더만. 너 그거 갖고 새 출발하면 꽤 쏠쏠할 텐데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러니까 초파도 이성을 찾고 이제 그래 돌팔이 스승 하나 잘못 떠가지고 나도 어떻게 보면은 살인미수죄로 감옥에 갈 뻔했잖아. 맹독버섯 스프 혼자 괜히 먹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돌팔이 스승 잘 갔다 이러면서 복귀를 하죠. 그리고 도르토는 여기서 이제 저 국왕 와포르한테 실망을 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명희한테 드디어 의료 지식을 이때부터 전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은 다 잊어라. 너 잘못 배웠다.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얘네가 나라를 버려놓고 나서 다시 자기 나라를 찾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롯데타워에는 지금 닥터들이 살고 있었잖아.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왕이 살던 데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 나라 이거지. 우리 보금자리 왜 니네가 먹고 있어 이거야. 그래서 쟤네의 전력은 대표적으로 3명이죠. 근데 얘네 둘은 합체를 해서 싸우기 때문에 초파가 얘네를 날려버리고요. 이제 루피가 와포르를 날려버립니다. 근데 어릴 때 교육이 확실하게 중요한 게 돌팔이는 그렇게 모셔놓고 돌팔이가 해적 깃발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해놓으니까 얘가 루피 해적 깃발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돌팔이는 모시더니 명의인 닥터 리누는 버리고 바로 루피네 쪽으로 갈아탑니다. 닥터 쿠레아는 지식만 쪽쪽 빨렸어. 근데 돌팔이의 만병통치약이 완성이 됐다는 거야. 걔가 완성하고 갔대. 그래서 그걸 초파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줘. 그건 바로 눈에다가 분홍색 색소를 입혀가지고 벚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였어. 왜냐면 여기는 겨울왕국이니까 벚꽃이 피지를 않잖아. 근데 돌팔이는 자기가 암이 나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벚꽃을 보고 나왔다는 거야. 마음의 치료가 돼서 물리적인 질병도 나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 스토리가 있는 돌팔인 거야.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죠. 근데 다 사연이 있긴 있어. 그래서 초파가 밀짚모자 1당에 합류를 하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